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을 간 장관들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참으로 한가하다. 원래부터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안보위기, 경제위기, 보건위기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기껏 하는 일이 전 정권 출장, 군기 잡기가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경 147 윤석열 특활비 147억 공개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벌써 5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20만 가야겠죠? 해당 청원은 댓글로 고정해둘 예정인데 그 근거로 이 기사가 첨부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 147 특활비 검증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대체로 거짓이라는 게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심지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부 다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검찰에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법원은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고 정보 공개로 수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를 준다는 개연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전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었죠. 다시는 여론전에 넘어가선 안 된다 생각하고요. 쉽고 간략하게 주위에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경 147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호기심도 자극하고 그게 뭐지? 하고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의 불투명함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경 147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김건희 논란도 당연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영상을 통해 명박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마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이명박 씨 시절에는 다 했고요. 용산 참사 논란을 덮으려고 범죄자 강호순을 활용해서 시선을 돌리고 이슈를 덮었던 일까지 있습니다. 전두환 때는 3S 정책도 유명했죠. 이슈를 덮고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이명박 씨의 부인의 각종 시계 자랑, 명품 자랑 어마어마했었는데 이때는 논란이 제대로 된 적도 없다. 그런데 언론이 계속 김정숙 여사를 주목하게 만들고 각종 커뮤니티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고 댓글이 쫙 달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란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언론 정상화가 너무나 시급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 물대포 사건도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로 인해 백남기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갑자기 살수차가 모두 없어졌다. 문재인 정권 눈치 본 거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유한 경유 차량 중 사용 연한이 지난 걸 폐기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살수차와 가스차가 굉장히 필요하다. 앞서 보셨던 환경부 지침이나 사용 연한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자연스럽게 경찰관들의 입장을 전하고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때 물대포 쏠 일이 많을 것 같냐? 참 열일하는구나. 슬슬 살수차 준비하려고 빌드업 쌓는 거 아니냐? 이런 썩어빠진 언론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도 의경 출신인데 경찰학교에 머물던 당시에 이야기를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시 한 영상을 봤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위대한테 두들겨 맞고 장비 빼앗기고 피 터지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시위대들의 반감을 가졌던 시기가 있는데요. 당시 저도 곧 집회에 투입될 텐데 그 두들겨 맞는 경찰의 모습이 내가 되겠구나 싶은 불안감과 두려움, 분노 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왜 시위에 나왔는가 그런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머릿속에는 시위대가 폭력적이다 이런 프레임만 생겨서 반감을 가지게 됐던 거죠. 물론 폭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왜 집회와 시위에 나왔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사회, 정치, 문화, 역사 등 다방면으로 공부를 시작한 후에야 그게 프레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당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맞서야겠다 생각해서 프레임, 심리전, 여론전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였네요. 4월 중순쯤에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오세훈 백지 신탁 불복 소식을 MBC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대놓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공직자윤리법 14조를 보더라도 대놓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MBC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아예 모른 척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MBC를 좌파 언론이라고 몰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후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불편한 내용은 쉽게 거르게 만드는 거죠. 유튜버를 대상으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들 눈치를 보게 될 거고 그럴 바에 알아서 빨리 줄 서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차차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마삼중을 대놓고 저격한 소식이 전해졌죠. 마삼중식 허경영 정치, 허세, 경솔, 영악한 펜코 정치는 이제 끝낼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